저는 40대 후반이고요. 도박은 18살 때부터 했어요. 그래서 40살 정도 돼서 끊었고, 한 20년 이 정도 도박을 했고, 도박을 안 한 지는 한 8, 9년, 9년 이 정도 됐습니다. 예.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서 하는 도박으로 시작을 했고요. 뭐, 바둑이? 예,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, 그 뒤에는 뭐 카지노도 좀 다니고, 경마도 좀 하고, 토토도 하고, 예. 뭐 잡다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주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카드를 한 게 주종목인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셨어요. 예. 그 집이 굉장히 엄했고 그 부모님은 이제 뭐 공부하는 학생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이 필요한 거는 어머니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원은 잘 해주셨는데 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돈이란 게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도박을 해서 가외돈이 생기면 그 부모님 결제나 허락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돈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도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터득이 돼서 이 도박이라는 거는 나한테 이제 그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는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. 그래서 계속 도박을 하게 됐고, 그리고 돈을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돈을 따고, 그때는 이런 토토나 이런 게 없을 때라서 이제 사람들 상대로 돈을 따고 이런 도박을 했는데, 점점 재미를 들으려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내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, 그때. 예. 그래서, 나 이거 되게 잘하는구나. 예.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대학생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예, 점점 동네에서 하다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하우스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은 사람 통해서 이제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도박이 점점 빠졌던 것 같습니다. 예. 20대 초반에 이미 그 신용 같은 게 다 망가지고 이랬거든요, 대학생 때. 그래서 사실은 도박을 되게 지저분하게 했어요. 예, 지저분하게. 뭐 돈 빌려서 못 갚고 막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뭐 사채 써서 쫓겨다니고 이런 적도 있었고 제가 하도 사고를 치니까 부모님이 저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영어 공부하라고 그 어학 연수를 시켜주신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캐나다에 1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박을 해서 부모님은 모르는데 이제 그 현지에서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. 예, 그리고 그 학비도 못 내고 그거 다 이제 그 카지노 다니면서 탕진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한국 학생들한테도 돈도 빌리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빚쟁이들이 다 몰려와서 제 비행기 티켓을 뺏어가지고 너 왜 돈 안 갚냐? 너 집에 못 간다. 막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하숙비도 못 내고 이제 잘 데도 없어가지고 일본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일본 애가 친한 애가 있었는데 그 집에 한 5개월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돈도 없고 이렇게 붙어서 생활을 하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. 예.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갔고 얘가 주변에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못 갚는다. 뭐 사기꾼이다. 막 이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결국은 그때 해결을 해주셨죠. 예, 그리고 이제 애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 티켓 받아가지고 왔던 기억도 나고. 저는 이제 그 30대일 때 8년 정도를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. 예, 도박 때문에. 8년을 그때 막 죽으려고 했는데, 죽는 건 너무 무서워가지고 8년 동안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산 적이 있는데, 단도박 모임을 다닐 때예요. 예, G라는 데 다닐 때인데, 치료를 받으면서도 도박이 잘 안 끊겼어요. 예, 계속 재발하고, 예,
한 6개월 안 하다가 또 하고, 1년 안 하다가 또 하고, 3개월을 안 하다가 하고, 사실은 도박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라고 한 적도 많고,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, 그때는 내가 도박을 하고 싶어도 돈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. 신용도 바닥이었고, 주변에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, 도박을 막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돈을 구하려고 했는데, 돈을 어떻게 구할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, 제 여동생이 있는데, 여동생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, 결혼하기 한 열흘 전에 여동생이 결혼을 하려는 그 남자, 한테 돈을 빌렸죠, 제가. 한 1,000만 원? 1,500만 원? 이 정도 빌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없는, 진짜 좀 예의 차리는 관계인데, 그리고 이제 그 갚겠다라고 하고 못 갚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알아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. 진짜 내 동생 얼굴에 이제 똥칠을 한 거고 결혼하기 직전인데,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한테 이제 돈 액수도 액수지만 이제 너무 못할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.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없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. 동생 얼굴 볼 낯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서 이제 가족을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안 들어갔죠.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. 8년 동안 이제 저는 숙박업 쪽에서 일을 했어요. 굉장히 긴 기간인데 제가 이제 모텔 쪽에서 일을 한 거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. 뭐 학교만 다니고 뭐 자격도 없었고 집에서 나올 때 돈도 안 갖고 나왔고 뭐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나오고 가장 이제 그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막 이렇게 일을 그게 이제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이니까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. 갈 데도 없고 8년을 일을 했어요. 거기서. 그래서 8년을 일을 해서 거기서 차츰차츰 진급을 해서 이제 급여도 오르고 사장이 됐거든요. 이제 처음에는 거기서 청소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사장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혼자 살고 가족이랑 안 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도박을 계속 했거든요. 도박을 끊지를 못했어요. 끊을 생각도 없었고 그때는 뭐 그냥 막 살았거든요. 그냥 뭐 어차피 인생 다 망가졌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러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사장이 되니까 이 돈 관리를 하게 됐고 그 가게 매상이 꽤 막 한 달에 막 1억 이 정도 나가는 이 매출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관리를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리자가 돼서 일을 하다가 제가 횡령을 했죠. 그 돈을 왜냐면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돈을 갖다 그렇게 쓰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돈을 다 갖다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인데 월급 다 갖다 버리니까 월급날이 한 열흘 남았어요. 근데 게임은 계속 있잖아요. 토토를 하니까 넣었다 빼면 돈 무조건 먹을 것 같은 게임들이 보이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기존에 돈 빌릴 데도 없고 근데 나는 내가 이 공금을 막 수천만 원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. 한 달에 한 번 이게 주인한테, 오너한테 결정만 받으면 되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돈을 건드릴 때는 1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만 쓰고 그냥 내 월급날 채우면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뭐 내가 다 갖다 남의 돈 쓰겠다라 근데 사실은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게 뭐 이게 죄다 범죄다 뭐 남의 돈을 쓴다 이런 인식도 이제 처음에는 있었는데 한번 갖다 쓰다 보면 그런 인식이 사라지더라고요. 내가 메꾸면 되지. 월급 타서. 근데 이제 그렇게 100만 원 갖다 썼는데 다 이러면 또 100만 원 갖다 쓰고 또 100만 원 갖다 쓰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
월급으로 못 메꾸는 돈이 이제 액수가 빵꾸가 나면 이제 도박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.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예,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울면서 도박한다라고 해야 되나요? 엄청 부담스러운데 안 할 수가 없는 해서 뭐 메꿔 놔야 되는 이제 그런 양상도 있었고, 근데 또 그렇게 도박하다 보면 또 어떻게 메꿔지기도 해요. 예, 돈을 따서 메꿔 놓기도 하고. 이제 한두 번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그 감각이 어떤 그 윤리적인 감각이나 이런 게 그냥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이건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사고가 터진 게 이제 거의 마지막 도박이었고, 한 3천 정도를 해먹었거든요. 3천을 해먹었는데 개인 사업장에서 3천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. 이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. 근데 이제 그 사모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장부 드리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. 하나도. 근데 이제 그 사장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예, 그때가 생각나요. 예, 그때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. 예,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. 나를 믿고 이제 가게를 맡겼는데 같이 8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제가 다 해먹었어요. 이럴 수는 이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이제 할 말이 아닌 거죠. 사람이. 예. 가족한테 사고 치고 도망을 다녔는데요, 제가. 이거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죠. 사장님, 이게 돈을 제가 좀 썼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웃으면서 뭐 돈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 썼다는 거야?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 썼다. 없다. 뭐 하나도 없냐?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, 하나도 없습니다. 이제 이랬더니 이제 놀라죠. 예, 놀라고 이제 그 돈은 이제 내가 모아놨던 돈이 없었어요. 예, 도박하는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돈 모아 놓기가 힘든 거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3,000인가 2,500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는 퇴직금으로 까고 일부는 제가 다달이 갚는 걸로 그 이후로 퇴직하고 나서 예, 200만 원씩 6개월을 갚았나?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퇴사를 했죠. 예.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결국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됐는데 인생에 막 아무 커리어도 없고 이제 아저씨가 된 거예요. 예. 그때 소위 말하는 그 바닥치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. 내가 성격이 이렇게 우울증 느끼는 성격이 아닌데도 완전히 그 우울감도 오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. 이제 그 뒤로 병신같이 사는구나.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그 이후로 도박을 안 하기 시작했던 게 그 GA가 좀 이제 도움이 됐고요. 예. GA를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항상 가면 항상 그 수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나한테 격려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이런 상담 공부를 해봐라. 이제 그런 조언들을 해줬던 게 이제 뭔가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도박을 내가 안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박을 끊으면 내 삶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. 그전에는 그런 그림을 못 그렸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박을 안 해야 돼요라고 얘기는 했는데 왜 안 해야 돼요? 그러면 그냥 뭐 이건 나쁜 거고 예, 이거는 뭐 하면 돈 잃는 거니까요라고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안 해서 너는 어떻게 살 건데? 라고 하면 그 그림이 없었거든요. 예, 그냥 뭐 잘 살 거예요. 뭐 난 돈 많은 게 좋아요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막연하고 예, 목표가 없었는데 그런 이제 목표가 생긴 게 내가 이 도박을 안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뭘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생긴 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. 예. 그래도 뭔가 주변에 뭐 대출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돈 공급을 해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그래도 했을 거예요. 예. 그래도 했을 텐데
그런 환경적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, 돈도 하도 이제 구할 데도 없었고, 그런 이제 환경적인 여건과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, 뭐 그런 것들이 얽혀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사실은 내가 도박을 끊었다라는 게 아니라, 그냥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됐는데, 안 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, 그냥 안 하고 살만 하니까 그냥 계속 산 게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이거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저는 NGO 활동을 조금 했거든요. 예. 그 도박 피해자 모임이라는 그 과거에 이제 NGO 활동을 했었어요. 예.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이제 GA 는 치료를 목표로 하는 모임인데 NGO 모임은 사회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도박장 운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. 그쪽에서 좀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 활동을 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구체적으로는 그 용산 쪽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용산 쪽에 마사회에서 장애발매소 그 막건 발매하는 장애발매소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데모해가지고 없앴죠. 예, 그런 활동들을 했죠. 그리고 국회 같은 데도 가서 이제 뭐 카지노나 이런 강원랜드나 이런 것들 이제 더 제한을 해라 뭐 이런 것들. 근데 그런 활동들 갑자기 너 도박하다 갑자기 그런 활동을 왜 했어?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기간이 도박 마지막으로 한 거랑 2, 3년 정도 텀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활동들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떤 사명감을 엄청나게 갑자기 가졌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예, 그런 건 아니고 그 활동을 하는 초기에도 충동 같은 게 간간히 느껴졌어요. 도박은 재밌거든요, 사실. 그리고 나는 이거 수십 년을 해왔는데, 예.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척하면서 이제 얼굴이 팔려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도박을 하는 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됐거든요. 내가 도박을 하면 난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들이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내가 이런 것들 하면 지금 내가 앞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따려고 굳이 또 거짓말 해대고 어디서 막 그 구질구질하게 돈 구해가지고 뭐 굳이 해가지고 돈 몇백만 원 따면 그걸로 뭐 이게 이제 좀 그런 의욕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고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안 해야 될 이유들은 점점 커지고 이러면서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이거는 도박을 잘하고 못하고로 이 돈 따는 게 결정되는 거 절대 아니다. 예, 그냥 이건 판때기가 그런 거다. 예. 결국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지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. 예. 예. 나는 실력 있다. 난 실력 있다. 예, 실력 있다. 예.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. 예. 그 문제가 아니더라. 예.